인사로 도둑 잡은 꾸벅이. 옛날에 꾸벅이라는 아이가 살았어. 글도 모르고 셈도 못하는 아이였지. 그런데 꾸벅이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 꾸벅꾸벅 넙죽넙죽 인사 하나는 참 잘했단다.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볼일 보러 갈 때도 뒷간에 다녀오겠습니다.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콩 한 알만 받아도 고맙습니다. 심지어 멀쩡한 나무랑 부딪히고는 죄송합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했지. 엉뚱하기 짝이 없는 꾸벅이의 인사에 마을 어른들은 껄껄 웃었어. 한데 이 마을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 밤이면 밤마다 도둑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밤새 횃불을 들고 지켰지만 아침이면 어느새 곳간이 텅텅 비어 있었지. 날쌘 도둑을 어찌 잡을꼬. 모두가 머리를 꽁꽁 싸맸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초승달이 걸린 밤이었어. 꾸벅이는 자다 일어나 볼일을 보고 돌아왔어. 그런데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컴컴한 방 안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거야. 바로 귀신보다 날쌔다는 그 도둑이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꾸벅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꾸벅이는 꾸벅 인사부터 했어. 도둑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 손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이는 또다시 꾸벅 배꼽 인사를 했어. 이놈이 무슨 꿍꿍이지?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도둑은 속으로 생각했어. 그럼 난 바빠서 난 이만. 도둑은 번개처럼 방문을 향해 달려갔어. 그러다 그만 문기둥에 이마를 꽝 부딪히고 말았지. 도둑의 이마에 왕방울만한 혹이 불룩 솟았어. 어이쿠 손님 괜찮으세요? 꾸벅이는 도둑의 혹을 손으로 꾹 눌렀어. 그러면 혹이 도로 들어갈 줄 알았나 봐. 아야! 도둑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지. 그만! 난 괜찮다. 도둑은 다시 방을 나가려 했어. 그러다 그만 꾸벅이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 도둑은 다친 이마를 또 한 번 세게 찧었어. 아이고 아야야야. 도둑의 혹은 이제 주먹만큼 커졌어. 아이쿠 손님 죄송합니다. 꾸벅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둑의 혹을 또 꾹꾹 눌렀어. 도둑은 눈물 콧물에 침까지 줄줄 흘렸지. 꾸벅아 무슨 일 있는 게야? 한밤중 소란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 잠에서 깬 어머니도 뒤따라 나오다 도둑을 보고 깜짝 놀랐지. 도둑이야! 도둑은 얼른 달아나려고 꾸벅이를 뿌리쳤어. 하지만 예의 바른 꾸벅이가 도둑을 그냥 보낼 리 있나? 아유 손님 부모님께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꾸벅이는 도둑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 그 바람에 도둑의 바지가 훌러덩 벗겨졌지 뭐야.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 도둑은 허연 궁덩이를 드러낸 채 붙잡히고 말았어. 도둑의 자루에는 꾸벅이네 집에서 훔친 물건이 가득했어. 꾸벅이는 물건을 돌려받으며 꾸벅꾸벅 인사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도둑을 잡았으니 우리가 고맙지. 마을 어른들이 꾸벅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 다음 날 사또는 꾸벅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 그것도 두 개나 말이야. 하나는 도둑을 잡은 상이요. 또 하나는 인사를 잘해서 준 상이었지.
그 뒤로 꾸벅이는 인사를 더 잘했다지 아마. 꾸벅군, 도둑을 어떻게 도둑을 잡았나요? 글쎄요, 전 그저 인사를 했을 뿐인데. 예절을 지키면 서로서로 기분이 좋아요. 예절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에요. 인사도 잘하고 공공 예절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 배고픈 늑대와 잘난 척 타조. 꼬르르 꼬르르륵. 벌써 며칠째 쫄쫄 굶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 큼지막한 타조나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실컷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요 아래 타조 농장에 가봐야겠다. 타조 농장에는 타조들이 잔뜩 있었어. 그런데 무리를 짓고 있어서 섣불리 잡아먹을 수가 없어. 괜히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타조 발길질에 망신만 당할지도 몰라. 난 살살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노렸어. 난 살금살금 다가갔어. 마침 한 녀석이 눈에 딱 들어왔지. 토실토실 살이 오른 타조였어. 야, 너희는 고작 풀이나 뜯어먹니? 난 아까 통통한 메뚜기를 실컷 먹고 왔지. 그 녀석은 배를 두드리며 자랑했어. 녀석은 또 다리를 쭉 뻗으며 으스댔어. 내가 우리 농장에서 제일 빠른 거 알지? 친구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이 튼튼하고 늘씬한 다리 덕분이지. 너희 다리보다 훨씬 길잖아. 친구들은 입을 삐죽였어. 나 참, 저 녀석은 쉬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네. 멋쟁이 타조 대회는 왜 없나 몰라. 내 꽁지 깃을 보면 너나 없이 반할 텐데 말이야. 녀석은 꽁지 깃을 꼿꼿이 세우고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었어. 친구들은 이제 귀를 틀어막았어. 그래도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춤 대회는 안 열리나? 내 기막힌 춤 솜씨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아쉬워. 녀석은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췄어. 친구들은 보기 싫었는지 슬금슬금 저쪽으로 가버렸지. 히힛, 정말 잘 됐어. 저 녀석만 달랑 남았거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녀석이니까 살살 꼬드기면 홀랑 넘어올 거야. 나는 머리를 쓱쓱 빗질하고 타조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인사를 했지. 안녕하세요, 타조님. 내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니까 타조는 달아나려다 말고 멈칫했어. 멋쟁이 타조님을 숲속 파티에 초대합니다. 숲속 파티예요? 저를요? 물론이죠. 동물 중에서 가장 멋진 분들만 모시는 특별 파티랍니다. 여기서는 제일 멋진 타조님이 뽑히신 거예요. 그러자 타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 그렇다면 제가 꼭 가야지요. 타조는 제 발로 나를 따라 나섰어. 나는 속으로 키득키득 웃었지. 난 타조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어. 그러자 타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 여기는 어딘가요? 아무리 봐도 파티 장소는 아닌데요. 난 스리슬쩍 둘러댔지. 파티 전에 몸단장하는 곳이에요. 제가 타조님을 멋지게 꾸며드릴게요. 타조는 해벌쭉 웃으며 쪼르르 따라 들어왔어. 먼저 깃털부터 깔끔하게 다듬을게요. 나는 타조 깃털을 팍팍 뽑았어.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야 멋있어진답니다. 타조는 부리를 악물고 꾹 참더군.
자, 이제는 깨끗이 씻을 차례예요. 내가 큰 솥을 가리키자 타조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어. 목욕통이 아니라 큰 솥 같은데요? 타조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목욕통이에요. 여기서 씻으면 피부가 매끈매끈 보들보들해진답니다. 그러자 타조는 솥 안에 들어가 우아하게 눕더군. 따뜻하게 뚜껑을 덮어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안 그래도 좀 추웠거든요. 나는 소뚜껑을 쾅 닫고는 부지런히 장작불을 피웠어.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 오늘 저녁에는 타조 요리를 배불리 먹을 테니까 말이야. 히히히. 신난다. 으앙, 하마터면 늑대한테 잡아먹힐 뻔했어.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잘난 척했을까? 너무너무 창피해. 아마 친구들도 날 놀리겠지? 앞으로는 잘난 척하지 않을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는 싫어요. 자기 자랑보다 남을 먼저 칭찬하는 사람을 두고 겸손하다고 해요. 잘난 척 대장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아요. 산낙지 주세요. 고은이네 집이 북적북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오늘은 고은이의 생일이거든요. 엄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지? 그럼 우리 공주님. 모두 배가 꼬르륵. 고은이네 가족은 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거은아, 뭐 먹고 싶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삼겹살 먹을래? 피자는 어때? 짜장면도 맛있겠다. 모두 침을 꿀꺽 삼켜요. 고은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은 생일이니까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었죠. 아, 생각났다. 산낙지요. 고은이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요. 내 친구 주연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대요. 나도 먹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죠. 하지만 산낙지는 꿈틀꿈틀 움직이는걸. 할머니도 말했어요. 미끌미끌 물컹물컹 씹기 힘들 텐데. 아빠도 말했어요. 입천정에 떡 들러붙을지도 몰라. 고은이는 고개를 힘차게 저었어요. 그래도 산낙지 먹을래요. 결국 고은이네 가족은 산낙지를 먹기로 했어요. 고은이를 따라 줄줄이 집을 나섰지요. 고은이네 가족은 한참을 걸어 낙지 음식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뱀처럼 구불구불 줄을 서 있어요. 다들 산낙지를 먹으러 왔나 봐요. 고은아, 사람이 너무 많구나.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아빠는 배고파 쓰러지겠어. 할머니는 다리가 너무 아프단다. 모두가 고은이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고은이는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할 수 없이 다시 출발. 고은이네 가족은 또 한참을 걸어 두 번째 낙지 음식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모두 한숨을 폭폭. 배속은 꾸르륵. 고은아, 산낙지는 다음에 먹자.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고은이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싫어, 싫어, 산낙지! 발을 버둥버둥하며 싫어, 싫어, 산낙지! 고은이의 고집에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고은이네 가족은 또다시 골목을 돌고 돌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사촌 동생은 배고프다고 앙앙. 그때 고은이 두 눈이 반짝. 음식점 간판에 산낙지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어요. 고은이네 가족은 서둘러 음식을 시켰어요. 회 한 접시요. 초밥 한 접시요. 매운탕 한 그릇이요. 그리고 산낙지 해주세요. 자, 맛있게 먹으렴. 고은이 앞에 산낙지가 놓였어요. 산낙지는 정말 꿈틀꿈틀하고 미끌미끌하고 물컹물컹해 보였지요. 고은이는 용기를 내어 산낙지를 콕 찍었어요. 입안에 쏙 넣고는 오물오물 씹었지요. 모두 고은이를 바라봤어요. 고은아, 맛있니? 그런데 고은이의 얼굴이 울상이에요. 고은아, 맛 없어? 고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결국 고은이는 산낙지를 뱉으며 울고 말았어요. 주연이는 거짓말쟁이야. 산낙지 맛 없어. 나 밥 먹을래. 고은이는 엉엉 울었지만 가족들은 허허 웃음만 나왔답니다. 결국 산낙지를 먹지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가족들 말대로 다른 음식을 먹을 걸. 모두 나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미안하고 부끄러워. 앞으로는 막무가내로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고집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새겨 듣고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답니다. 도깨비랑 약속했어. 다나야, 내과에 가서 빨래 좀 해오너라. 엄마가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빨래는 다나가 맡아서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다나는 요리조리 피하기만 했지요. 아, 누렁이 밥 먹을 시간이네. 오늘도 다나는 애꿎은 누렁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산들산들 봄바람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포근한 봄 햇살에 눈꺼풀이 슬슬 감겼지요. 아무리 눈을 부릅떠 봐도 눈꺼풀은 다시 스르륵 스르륵 내려왔어요. 아이 졸려. 잠깐만 자야겠다. 다나는 누렁이를 나무 밑동에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달콤한 낮잠에 푹 빠져들었지요. 아유 더워. 다나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에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누렁이가 온데간데 없어요. 나무 밑동에 밧줄만 덩그러니 묶여 있었지요. 누렁아! 누렁아! 다나는 누렁이를 찾아 숲속을 헤맸어요. 하지만 누렁이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아, 어떡해. 다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머리 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 너 소 잃어버렸지? 내가 찾아줄까? 다나가 올려다보니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파랗게 빛나는 두 눈이 보였어요. 정말? 네가 어떻게? 나는 도깨비란다. 그 정도는 간단해. 도깨비가 나무 아래로 성큼 뛰어내렸어요. 다나는 흉측한 도깨비 얼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했어요. 그 대신 나랑 친구가 되기로 약속해. 단오날에도 같이 놀아주는 거야. 다나는 누렁이를 찾기 위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응, 알았어. 약속할게. 좋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도깨비는 눈을 크게 뜨고 땅바닥을 살폈어요. 마침 들쥐 한 마리가 쪼르르 도깨비 앞을 지나갔어요. 요 녀석이 좋겠다.
도깨비가 들쥐를 향해 가볍게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러자 들쥐가 커다란 소로 바뀌었어요. 다나는 새 누렁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야, 잘 가. 단 온 날 보자. 도깨비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다나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어느덧 단오날이 되었어요. 다나는 아침부터 새 꽃신을 들고 신이 났어요. 그네도 타고 실은 구경도 해야지. 다나는 총총거리며 문지방을 넘었어요. 맞다, 도깨비. 다나는 문득 도깨비와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덩달아 고약한 도깨비 얼굴도 떠올랐지요. 망설이던 다나는 편지를 써서 대문에 붙였어요. 그리고 도깨비는 까맣게 잊고 신나게 놀았지요. 도깨비는 예쁜 들꽃을 한아름 꺾어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다나네 집 앞에는 편지만 한 장 달랑 붙어 있었어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어떻게 사람하고 도깨비가 친구가 되니? 우리 집 누렁이하고나 놀다 가렴. 이런, 나와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다니. 도깨비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해질 무렵 다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외양간에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작은 들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어? 누렁이가 어디 갔지? 다나는 누렁이를 찾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났지 뭐예요. 온 마을의 소가 몽땅 들쥐로 변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깨비라도 다녀갔나? 다나는 사람들의 말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떡해, 나 때문이야.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도깨비가 화났나 봐. 다나는 도깨비를 처음 만났던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도깨비야, 이리 나와봐. 다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깨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도깨비야, 많이 화났지? 약속 안 지켜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랑 한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 이제부터 약속 꼭 지킬게. 다시 나랑 친구가 되어 줄래? 다나가. 약속을 잘 지켜야 믿음이 생겨요. 약속을 잘 지키면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어요. 반대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답니다. 화의 한 줌. 방금 네가 탔잖아. 이제 내 차례야. 나나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내 차례야. 너는 두 번 탔잖아. 은지도 소리쳤어요. 난 욕심꾸러기야. 넌 심술쟁이야. 흥, 치, 너랑 안 놀아. 나도 너랑 안 놀 거야. 나나와 은지는 팩 토라졌어요. 야, 김나나, 또 싸웠냐? 장군이가 나나를 약올려요. 저리 비켜. 얼라리 깔라리 나나는 싸움대장이래요. 그러자 저쪽에서 은지가 웃었어요. 나나는 놀리는 장군이보다 재미있는 듯 웃는 은지가 더 얄미웠지요. 은지는 나빠. 혼자 노는 게 100배 더 재밌어. 간식도 혼자서 몽땅 먹을 수 있어요. 인형도 혼자서 실컷 가지고 놀 수 있어요. 크레파스를 나눠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소꿉놀이를 해도 에이 재미없어. 간식을 먹어도 맛없어. 나나는 심심해서 몸이 베베 꼬였지요. 엄마 나랑 놀아줘.
나나는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혼자 노니까 심심하구나? 아니, 아니야. 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나야, 은지랑 화해하는 게 어때? 엄마가 말했어요. 싫어. 은지랑 안 놀 거야. 친구끼리 놀다가 싸울 수도 있어. 그럴 때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러면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단다. 나나도 은지랑 화해하고 싶었지만 먼저 말을 걸기는 싫었어요. 나나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사실 나나는 은지 말대로 그네를 2번 탔지요. 내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나나는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나나는 놀이터에서 은지를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은지가 나타났어요. 나나가 다가가자 은지는 고개를 팩 돌렸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은지한테 말을 걸었어요. 은지는 그 아이와 놀았어요. 나나는 속상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미웠어요. 나나야, 은지랑 화해했니? 엄마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네 마음을 손에다 대고 말해. 그리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꼭 쥔 다음에 은지 손에 전해주는 거야. 선물처럼. 나나는 2손을 입에 대고 은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속삭였어요. 그러고는 자기의 마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2손을 오므렸지요. 나나는 화해 한 줌을 손에 꼭 쥐고 은지한테 달려갔어요. 은지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은지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어요. 나나는 2손을 은지 손 위에 얹었지요. 손을 맞잡자 나나는 용기가 생겼어요. 너랑 놀고 싶어. 화해서 미안해. 나도 너랑 놀고 싶었어.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나와 은지가 손을 펴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장군이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야, 못생긴 김나나. 미안해. 너랑 화해하고 싶어. 장군이는 억지로 나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장군이 손 위에는 똥이 수북이 쌓였지요. 이게 뭐야? 똥이잖아. 너 가짜로 화해한 거지? 친구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장군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나야, 그동안 놀려서 진짜 미안해.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마음을 담아 화해해요. 사이좋은 친구라도 때로는 투닥투닥 다투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하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